질의응답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지문을 만드실 때는요, 50자 이내로 생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60자로 다시 변경이 됐는데요. 라벨러 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저희가 10글자 정도 늘렸습니다. 이용자가 취하고자 하는 정보, 즉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질문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모든 질문은 자연스럽고 간결해야 하고요. 질문에 당연히 주어를 명시하여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표기법을 사용하여 문장의 질문을 생성해 주시고요. 질문은 낮춤말로 작성합니다. 뭐뭐야, 뭐뭐가, 뭐뭐지, 뭐뭐까. 예시처럼 달에 처음으로 간 사람은 누구야? 2020년 팬데믹 상황은 무슨 바이러스 때문이니? 라는 낮춤말의 의문형으로 작성합니다. 질문을 작성하실 때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시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몇 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어? 라고 영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질문은 당연히 의문문이어야 되고요. 단 물음표는 생략합니다. 문장의 종결 어미는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요. 물음표를 생략하기 때문에 뭐뭐응, 뭐뭐는은 저희가 종결 어미로 보지 않아 반려 대상이 됩니다. 뭐뭐냐 등도 되지 않고요. 승인을 보시면 누구야, 누구일까, 누가 했지, 누가 했니 등의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1번의 기본 질문과 기본 지문을 활용한 2번의 유사 질문을 작성하실 텐데 두 유형의 질문은 종결 어미가 달라야 합니다. 기본 질문에서 뭐야 라고 끝났다면 유사 질문은 뭐니? 라는 다른 종결 어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수문자가 포함된 문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열거형, 나열형일 경우 쉼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문에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질문으로 생성하실 때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퍼센트, 원, 달러, 센티미터 이렇게 풀어서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애매한 질문이나 답변은 저희가 반려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날짜 표현을 한 반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봉 정부가 결과 기반 보상으로 받은 액수가 1,690만 불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답변이 1,690만 불로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다 라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문엔 나와 있지만 질문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한 연도를 기입하지 않아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려하고 있습니다. 지문 내 고유 명칭이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체나 협회 등 고유 명칭이 보통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질문으로 가져와서 쓰실 때 굳이 띄어쓰기를 한다면 반려 대상이 됩니다. 답변에 적시된 질문은 반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융복합된 공간인 로비 공간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답변이 로비라고 한다면 답변이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지시대명사 사용 금지입니다. 이곳 저곳 그 사람 등 모호한 표현으로 명확한 대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분이나 사람의 이름, 장소나 지역 명칭을 정확하게 질문에 써주셔야 됩니다. 문서내에 기술된 은어를 질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위 꺾기행위, 카드깡, 양털깎기, 손절, 떡상, 물타기 등 은어 사용이 불가하고 표준어 사용만 가능합니다. 상대적인 표현이 사용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올해, 작년, 당시, 현 정부, 국내 등 시점에 따라서 상황이나 대상이 달라지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행정문서가 2019년에 작성이 되었는데 올해라는 표현을 질문에 쓸 경우 현재 2021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명확한 연도나 시기, 현 정부 같은 경우엔 어떤 대통령의 정부인지를 명시하셔서 질문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질문 생성이 불가능한 지문은 지문 작업 불가능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할 거고요. 상대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반려한 경우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질문에 전 국민 몇 % 이상 접종이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목표이니 답변 25%로 태깅이 됐고요. 상반기가 어느 해의 상반기인지,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 없으므로 상대적 표현 사용 불가로 저희가 반려했습니다. 기본 지문을 만드실 때 날짜 표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왼쪽의 행정문서에 21.08.1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질문으로 만드실 때 2021년 8월 11일 이라고 풀어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 위에 세 가지 반려 예시와 같이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승인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저희가 태깅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답변은 지문에 기재되어 있는 단어를 당연히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는 답변 태깅이 불가합니다. 지문에 중심 내용이 되는 단어나 문장을 답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정확히 답변 부분만 태깅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세요. 답변을 한 단어로 설정하실 때 그 앞과 뒤에 띄어쓰기 부분이 같이 태깅일 경우 공란이 태깅이 됩니다. 단어 말미의 조사나 어미는 당연히 제외해 주시고요. 각 유형에 맞는 답변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유형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 질문처럼 영문도 태깅이 가능합니다. 답변을 태깅하실 때 특수문자 그대로 태깅 가능합니다. 원단이나 기호 등은 반드시 같이 태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지켜서 답변을 태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반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태깅이 잘못된 경우 반려될 것이고 각 유형에 맞지 않는 답변이 태깅됐을 경우에도 반려입니다. 질문 만들기에서 불가한 항목으로 지정된 질문의 답변도 반려입니다. 제목이 답변으로 태깅이 될 수가 없는데요. 제목은 보통 가장 윗줄에 한 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의 상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태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과 상응하지 않는 답변을 태깅한 경우는 당연히 오답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시기와 날짜를 태깅한 경우 어저께, 기준점이 언제 어저께인지 알 수 없죠? 반려하고 있고요. 8월 중순도 모호한 답변으로 반려하고 있습니다. 한자나 괄호 안의 부연 설명을 답변으로 태깅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중심이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을 답변이나 질문으로 생성하시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부연 설명들은 답변으로 보지 않고요. 한글과 영어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자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금, 만 원인 경우 금, 원까지 태깅을 해주셔야 되고요. 숫자 만 태깅이 됐을 경우에는 만 미터인지 만 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반려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답변 태깅 불가 반려 예시. 자, 괄호 안의 내용은 부가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답변으로 태깅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은경이라는 이름이 답변으로 태깅이 되었지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반려했습니다.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답변 혹은 맞춤법이 틀린 답변, 지문 안에서 답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반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반려 예시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수기 공모전을 주최하는 부처가 어디야? 자, 주체와 주관, 왼쪽 행정문서 보시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두 개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까지 답변 태깅을 해주셔야 승인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는 내용은요. 코로나 관련 내용은 저희가 지문 정제 불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어진 행정문서가 코로나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문 불가 제출하시고 질의응답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QA 작업 불가 지문 예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서 문자가 임의로 삭제되어 있는 경우 중간에 내용이 비어있고 한 가지 완성된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 불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문에 문자가 깨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불가하시고요. 특히 수학기호 같은 특수문자가 문자인 M2, M3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오류가 걸리기 때문에 지문
작업 불가 지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신 특수 문자가 네모박스나 네모박스 안에 X 표시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지문에서 문장이 중간에 끊겨 있는 경우, 당연히 내용이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해 주시고요. 문장 중 한 문장,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줄이 다음 줄로 넘어가 버린 경우, 이 경우도 저희가 작업 불가 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장 앞에 한 칸씩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지문은 왼쪽 벽에 다 글자들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들여쓰기나 띄어져 있는 경우에는 작업 불가 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처리 대상은요, 공인입니다. 공인의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별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행정문서의 경우에 저희가 작업 불가 지문으로 봅니다. 하나의 단어 안에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 행정문서의 왼쪽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건 띄고 명, 일 띄고 시, 장 띄고 소. 이런 경우 오른쪽과 같이 저희가 행정문서가 수정되어져서 주어져야 하는데 왼쪽과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작업 불가 지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 정치적 이슈나 특정 인물 비하, 성적인 표현 등을 포함하는 질문일 경우에는 작업 불가 지문으로 제출합니다. 화면에 주어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전하지 않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요 전체의 원문을 보시면 질문을 생성할 때 무조건 자극적인 단어 사용이 불가피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 불가 지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저희가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답 변개 추출형은요, 첫 번째로 답변을 먼저 태깅합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태깅해 주시고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태깅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다음 1번의 기본 질문을 만듭니다. 왼쪽에 주어진 행정문서 내에 인명, 기관, 날짜, 가격, 장소 등 특정 개체를 묻거나 사실 정보를 확인한 후 기본 질문을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본 질문을 활용하여 유사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2번의 유사 질문은 1번의 기본 질문의 어순을 기본적으로 변경을 하고 동의어나 유사어 변경 또는 일상용어의 변경 중 하나를 택하여 유사 질문을 생성합니다. 정답 변개 추출형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태깅을 했고요.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질문을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활용하여 고구마 심기 작업을 한 번에 여러 개 할 수 있는 정식기를 개발하는 곳은 어디야? 라는 질문을 만들었고 이 1번 질문을 활용하여 고구마 정식 작업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는 기계를 어디에서 개발했어? 라고 만들었습니다. 2번에 유사 질문을 만드실 때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순을 변경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요. 어순 변경 후에 동의어나 유사어를 1개 이상 변경하시던지 일상용어로 1개 이상을 변경하여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장으로 유사 질문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전문 용어의 정의를 긴 어절로 서술한 질문은 지양합니다. 기본 질문을 응용하지 않은 유사 질문 반려인 경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환자 안전사고로 태깅하였는데요. 실증적 자료는 부재하나 개인 및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고는 뭐니? 환자 안전사고 나왔습니다. 자, 이 기본 질문 1번을 활용해서 2번은 유사 질문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1번을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반려합니다. 저희가 유사 지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어순 변경을 하고 동의어, 유사어를 변경하는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때 1개 이상의 단어를 동의어 혹은 유사어로 변환시키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검색 포털 창이나 사전을 찾아보셔서 어떤 단어의 동의어, 유사어를 이제 찾아내셔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동의어, 유사어로 활용하는 이 6번 유사 질문의 단어들이 더 어렵거나 자연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려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어순 변경을 기본으로 하고 일상용어로 변경할 경우에는요, 기본 질문을 알기 쉽게 요약하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단어나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순 변경이 어려우실 때는 능동과 수동의 형태를 바꾸어 질문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행정문서는 누구에 의해 작성됐니? 라는 기본 질문을 누가 행정문서를 작성했어? 라는 능동과 수동의 형태를 바꾸어서 유사 질문을 작성한 사례입니다. 어순을 변경하고 서술어를 유사어로 변경한다. 이건 되게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질문인데요. 많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마 심기 작업을 한 번에 여러 개 할 수 있는 정식기를 개발하는 곳은 어디야? 라는 기본 질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고구마 정식기계를 만든 곳은 어디니? 라고 어순을 한번 변경하고 서술된 것을 유사어로 쉽게 변경하였습니다.